바로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공기업을 지원을 하십니다. 자, 공기업을 지원을 하시니만큼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공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이유, 워라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면접관분들이. 네, 좋아하시진 않겠죠. 왜냐? 여러분들은 공기업 취업을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라던가 가치관을 생각하실 때 본인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워라밸이 좋고 나는 경쟁사회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인 곳에서 경쟁하지 않고 좀 평이한 삶을 원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입장이에요. 평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말 기업의 시각에서 우리 기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에요. 회사죠. 그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 기업에 이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해 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면접관, 그리고 인사 담당자, 그리고 한정 KDN에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기본적인 핵심 툴이거든요. 여기에 맞추셔서 기업 분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던가 한전 KDN 홈페이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채용 설명 혹은 뭐 인재상 여러 가지 산업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기사들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그런 것들 그냥 남들 보는 거 다 보시면서 아, 여기에서 말을 해야지라고 하시면 경쟁력이나 차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에 핵심을 두시고 그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서 어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기업의 소개의 역할, 여기에서 내 전공 분야 연관이 될 수 있겠죠. 한전 KDN이 어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실 4차 산업혁명과 가장 맞닿아 있는 기업이 한전 KDN이겠죠. 왜냐면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 ICT 관련된 부분들, 에너지, 신재생, 스마트 에너지 지금 모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한전 KDN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하신 분야가 이쪽에 맞닿아 있다면 나의 역량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내 역량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내 지식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산업의 어떤 집약체가 바로 한전 KDN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신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많이 어필하실 수 있을 만큼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경영 철학 및 비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랑도 연관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생, 공생이죠. 우리가 좀 도전하고 아무래도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 도전, 열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도전과 열정과 맞물려서 우리가 얻은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관에 대해서 맞닿아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는 진짜 지키고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치관이랑 맞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저는 남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자가 저만의 어떤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피해를 주지 않지만 뭔가 도움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이 도움으로 이런 걸 느낄 때 정말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성취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저는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생을 실천하는 게 바로 한전 KDN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큰 성취감과 인정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바로 한전 KDN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인정 중에 저의 어떤 지식 그리고 가치관 저만의 성향 이런 것들이 가장 일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경영 철학이나 비전들, 인재상들 살피실 때는 여러분들의 캐릭터라던가 가치관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캐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업 영역 분석 중요하겠죠. 기여도 얼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도 결국엔 중요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 영역에서 어떤 기여도를 기여를 할 것인지 기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산업 분야 신사업 결국 이게 포부거든요. 이 신사업에 맞춰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신사업에 맞춰서 내 직무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열정을 보일 건지, 내가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 주셔서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량 확인 그리고 전형 분석해 주시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내가 이 기업의 이 가치관과 얼마나 잘 맞닿아 있는지, 이 기업의 신사업이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이익과 어떤 기여를 해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게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R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기업에서의 평가 척도라고 한다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적합한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 KDN이 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공익적인 사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맞닿은, ICT와 맞닿은, 스마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맞닿은 이 산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식, 그리고 관심도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한전 KDN이라는 조직 문화에 내가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조직 적합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KDN이라는 회사와 얼마나 잘 맞는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이것들이 바로 조직 적합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직무.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면접, 자소서 생각하실 때 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식만 자꾸 언급을 하십니다. 지식, 전 굉장히 똑똑해요. 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전 이 직무 관련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다 했어요. 저는 이 산업에 관련돼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해서 물어보셨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험 역량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수 교육 과정들도 지금 다 직무 적합도에 포함이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셔야지 총점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직무가 100점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70점이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 80점 이상을 선호해요. 그래야만 올바르게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왜냐?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협업합니다. 팀생활 적합도, 소통. 한마디로 이 사람은 협업이 가능한지, 팀생활이 가능한 사람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한전 KDN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신사업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그런 에너지 사업들의 어떤 집약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입으로 뽑히시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고 있는 신사업도 태스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 어떤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맡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일단 기존에 계시는 그런 면접관 분들이나 직원들보다 우리가 좀 더 젊고 오래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게 바로 에너지 공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열정 보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에 안주하면서 공부 안 하면 앞으로 신사업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면서 새로운 거에 대한 공부들, ICT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에너지인인 만큼 융합형 인재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식, 이거에 대한 지식, 이거에 대한 지식 다 집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개인 성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나가 뚜렷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부 다 보통 이상. 평균 이상이기를 바라는 거. 그게 바로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필기부터 인성부터 토론, 직무, 지식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를 잘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자기 개발할 수 있는지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자소서 항목은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이 행동증거 명확도입니다. 일관성이 있는지, 솔직한지, 그러니까 경험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꼬치꼬치해 물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글자 수도 선전화되죠. 왜냐? 그것들을 물어봤을 때 만약에 거짓이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쓰실 때 정말 일관성 있게 완벽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신뢰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뛰어난 사람을 뽑는 쪽이 이제 대기업이라고 친다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뛰어나면서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왜냐하면 잘 그만두지 않잖아요. 이직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뽑는 기준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캐릭터 분석해 본다면 자, 혁신과 상생입니다. 당연하죠.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혁신, 상생, 가치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집합점, 교집합점,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미래 에너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열정과 자기개발 능력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보시면 나와 있는데 혁신, 그쵸? 그리고 전문성, 이 부분들은 직무나 산업에 대한 열정이 포함이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사회적 가치, 협력,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치를 만들어내서 가치 상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고요. 당연히 인재상은 여기에 연관이 됩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 인재, 고객의 가치와 성공을 추구하는 고객 지향 인재, 이게 바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상생인 거죠. 청렴 윤리를 실천하고 사회적 협력과 책임을 다하는 신뢰 인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생 혹은 윤리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과 열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전문 인재, 창의 인재랑 연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직무나 산업에 대한 지식, 열정 갖추고 있으면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칸정 KDN이 원하는 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본인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경험 사항들을 찾아내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소서 재료로 쓰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개인 성취도, 계속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 이쪽 신사업, 그리고 에너지 신사업, R&D 앞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건지, 그리고 ICT 전력 사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특히나 이쪽 전공 분야가 아니신 분들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AI, IoT, 그리고 지금 5G 시대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한전 KDN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산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부분들만 공부하시고 친환경 빼먹으시는 분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사회적 가치, 그쵸? 상생, 공생이니까요. 사회적 가치,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